뉴스를 마칩니다. KBS. 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 다시 4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주가지수 2200을 앞두고 여전히 주춤거리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은 많이 풀렸는데 실물 경제는 급격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각 나라마다 실업수당으로 보조금으로 몇 개월 버텨왔지만 코로나19가 누그러진다, 가을이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언할 사람 아무도 없죠. 돈으로 터뜨린 폭죽은 공중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뽐내며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여의도 고수부지에 앉아서 계속 불꽃놀이를 즐기고 싶어하는 듯 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3.5%가 되려면 2030년 앞으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미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임시 휴직자들의 통계가 실업률에 잡히지 않아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임시 휴직자들이 진짜 실업자가 된다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2030 청년 세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기이하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올여름 여행 어떻게 준비하세요? 가는 마음, 맞이하는 마음 모두 편안하게 마스크 쓰고 조용한 국내 여행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행, 안전여행입니다. 일상과 여행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안전여행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테마 10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한 후 5만 원권 국민관광상품권을 신청하세요. 마스크 착용 사진도 꼭 인증하시고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안전여행 참여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안전여행. 네, 대한민국 안전여행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상품권 5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오늘 2150이네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81% 주춤거렸고요. 그런데 중국 증시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이유 뭔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서 중국 증시 짚어보기 전에 또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의지는 보여줬지만 예. 이 토심은 딴 데가 있는 것 아닌가. 토심. 예.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있으면 예. 이 제도가 아닌 공급으로 이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과잉 유동성이 아까 방금 언급하셨지만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수급을 안 맞추면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정말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또 그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방금 얘기하신 그 과잉 유동성이 한쪽으로 몰려서 갔다가 버블이 터지는 순간 가장 사실은 위험한 버블이 예. 이제 부동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이 대출이 리스크를 가지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좀 이렇게 잘못 만지면 시한폭탄처럼 탁 터져버릴 것 같은 건 조마조마한 그런 게 좀 있고요. 우리가 군사 분계선에서 부비 트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 걸리면 이렇게 팍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국민들 특히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아주 강도 높은 정책은 또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수요도 그렇지만 초과 유동성이 갈 길을 뚫는 것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지 못하게 또는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의 창구를 이게 만들지 않으면 뭐 계속적인 이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오늘 중국 증시는 좀 빠졌죠. 1.8%. 예. 근데 이제 최근 한 8일 거래일 동안은 굉장히 좀 좋았던 상황이 거의 한 15% 가까이 올랐죠. 15%. 어휴.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오르는 겁니까? 중국은? 그래서 철새하고요. 예. 노랑머리하고 펀드가 원인입니다. 철새, 노랑머리, 펀드. 그럼 노랑머리는 외국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 지금 동학개미 뭐 미국도 로빈훗 그러는데 예. 중국의 그 뭐 중국말로 조링호우라고 그러는데 90년 이후 출생자들 아.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대거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 30살 이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은 이제 90년생 철새 때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90년생 철새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계좌가 뭐 한 달에 한 150만에서 200만 개 정도 개설했는데 그 중에 30%가 이제 90년생 철새 때들이 와서 이제 개설을 하고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그 불을 지피고 예. 그 90년생 철새 때들이 이제 불을 지른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작년 6월 이후로 1년 사이에 예. 지금 7월 9일까지 들고 들어온 돈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요? 이제 20일 동안 또 얼마를 갖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거 돈을 갖고 들어온 것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6월 이후면 한 1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1년 사이에 지금 7월 한 주일 동안 들어온 돈이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입니다. 그래서 7월 9일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3조 정도. 한 달에요? 아니요. 10일. 예. 7월 10일. 7월 10일까지만 그렇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예. 또 하나 이제 그런 것은 중국도 우리처럼 과잉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펀드를 오늘 이제 정부가 주가 조정받은 것 중에 하나도 이 300억 원 우리로 치면 펀드 설정할 때 5조 이상 펀드를 만들지 마라. 예. 그래서 최근에 1,300억 원 우리로 치면 22조 원짜리 펀드가 수시간 만에 그대로 매진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수시간 만에 매진됐어요. 그렇죠. 22조 원짜리가.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5조짜리 이상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부동산에 얼마 이상 예.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과열을. 그렇게 이제 그 히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거의 일주일 뭐 10일 사이에 15% 올랐다고 하는 것은 한 달로 치면은 45% 올라가는 것이고 1년으로 치면 이제 450% 500%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쿨다운을 시키고 싶은 시그널을 먼저 보여줬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90년생 철새들은 뭐 그 정부 신경 안 쓰고 액션을 하죠. 이게 미국의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하고 중국 증시 올라가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건대는 뭐 미국도 거의 2조 달러 이상의 돈을 한 분기에 풀었고 뭐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다시 또 뭐 1조나 2조를 더 풀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자본시장, 미국 시장에서 넘쳐나는 유동성이 이제 아시아로 이제 넘어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돈이 놀다가 지금 아시아로 왔는데 아시아 중에서 중국으로 왔다. 그렇죠. 최대 시장이니까. 예. 그렇군요. 아, 우리한테 좀 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는 잘 안 오는지 그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짚어 보면은 코로나19가 중국이나 미국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그랬다면 좀 다른 양상이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뭐 중국이 실수를 해서 시한폭탄을 터뜨렸는데 이게 대형 사고는 미국에서 친 겁니다. 지금 보면 중국은 뭐 25일 만에 안정화를 시켰고 예.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확진자, 그렇죠. 최대 사망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은 1.5차 세계대전 중이다. 1.5차 세계대전.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9만 명 군인이 사망했고 그 1차 대전 때 뭐 11만 명, 뭐 12만 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13만. 사망한 사람이 예. 13만 명이에요. 예. 그래서 2차 대전 때 40만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발병은 미국에서 했지만 폭탄은 중국에서 했지만 미국에서 터지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예. 지금 경제적인 의미로 보면 코로나19는 트럼프 대통령의 2년의 노력을 물거품을 만들었다. 완전히 물거품 됐죠. 뭐. 그래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 중국을 압박했던 것은 중국하고의 격차를 더 늘리기 위해서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까 예. 이걸 막기 위해서 했는데 보통 미국이 1년에 한 2%에서 3% 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금년도에 뭐 어떤 예측치를 보라도 미국은 뭐 7 내지 8 심지어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뭐 월드뱅크든 IMF든 다 플러스 1%나 2% 성장을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그렇게 예. 되면 이게 원래 코로나가 없다고 하면 지금 금년도에 중국이 뭐 미국 대비해서 한 67, 8% 정도 GDP 규모 그럴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미국이 자살골 넣는 바람에 중국의 이제 GDP를 비중을 하면 미국하고 미국은 줄어들었고 중국은 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72%에서 73%까지 커지게 돼요. 그럼 오히려 그렇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격차를 벌리려고 중국을 2년 동안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이 코로나19가 사고 쳐서 오히려 격차를 더 줄여버리는 이런 불상사를 만든 거죠. 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GDP의 72%, 73%까지 따라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1995년에 일본이 75%까지 갔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게 이제 미중의 전쟁처럼 85년부터 95년까지 그 일본하고 미국이 무역 전쟁을 했죠. 예. 지금 뭐 미국은 그럼 100에서 한 90으로 떨어지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60 몇에서 뭐 한 뭐 70 정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90대 70 정도의 사이니까 중국이 많이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 중국이 잘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자살골 넣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2차 세계대전의 기간도 생각을 해보니까 40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이죠. 예, 5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3만 명이 죽었으면 이거는 2차 세계대전 급이네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큰일은 큰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건데 몰리는 이유가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이나 투자는 미인 투표거든요. 미인 투표. 누가 더 이쁜 놈이냐. 예.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전 예. 세계가 지금 금년도에 GDP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예. 플러스 성장하는 데는 중국밖에 없죠. 예. 그래서 못생긴 놈 중에서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이다. 그러네요. 투자가들의 투표에는 이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경제의 그 회복의 속도는 코로나19 방역을 누가 먼저 빨리 끝냈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중국은 저게 코로나19를 우리 다음으로 예. 25일 만에 안정화를 시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PMI라는 거 그 경기 선행 지수를 하나 보게 되는데 이 구매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다음 달 구매를 얼마나 할 거냐. 지난달보다가 더 많이 할래 적게 할래.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그렇죠. 많이 하면 50 이상 적게 하면 50이야. 그거를 내서 보면 PMI 지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5월 달까지를 보면 다 그 50이한데 중국만 3, 4, 5월 연속 3달 50 이상으로 올랐어요. 2월 달에 이제 30대로 폭락을 했다가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기의 반등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중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돈은 이제 뭐 물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거든요. 성장률이 낮은 데서 성장률이 높은 데로, 금리가 낮은 데서 금리가 높은 데로. 예.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돈이 이제 쏟아져 들어가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좀 자신감 있게 금융시장을 점차 열고 있는 것도 그런 돈이 몰려오니까 더 들어오세요. 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잘 이제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이제 거기에 금융시장 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무역 합의에서 우리는 이제 그 제조업 무역에 많이 포커스를 해서 봤지만 그 무역 합의서 뒷면에 보면 9장인가에 보면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챕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국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거기다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눈 밝은 스마트한 이제 그 돈들은 선취매를 하는 거죠. 먼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 이 중국의 어쩔 수 없는 금융 개방 여기에 이제 그 동작 빠른 돈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 PD 부동산님은 2차 대전에 최소 5천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던데 그거는 2차 대전에 참전한 모든 나라의 숫자가 그렇고요. 그중에서 한 절반은 소련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군은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0만 명. 40만 5,399명. 그게 맞습니다. 대부분은 저 소련군이 독일군이랑 싸우다가 많이 죽었죠. 당시 상황은 그렇고요. 홍콩 보안법이 시행이 되면 또 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외국 투자 자금이 나갈 것이다. 홍콩이 무너질 것이다. 홍콩이 무너지면 중국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였는데 이것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사태에 관한 이제 많은 언론 보도나 이것은 조금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심플하게 보자면 이 가장 그 똑똑한 쪽집게 도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게 실효성이 어떠냐.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 통과나 또는 지금 최근에 얘기한 패그를 푼다든지 홍콩 무역 규제를 이제 한다든지 하면은 홍콩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이 올랐죠. 그 얘기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왜 그게 이제 그렇게 의미가 없냐면 미국이 지금 가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제로 무역 그 관세를 지금까지 제로로 해주던 걸 홍콩에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이걸 이제 25%로 중국하고 똑같이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격을 받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이제 있냐면 중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의 10%입니다. 그런데 홍콩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의 8%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그러면 중국은 수출에서 타격을 받는 게 0.8%를 타격받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0.8%는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안 보이는 이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달러 패그를 푼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최근에 나와서 그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이제 환차손이 생길 거니까 대거 돈이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달러 패그는 미국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홍콩이 풀고 말고 하는 건데 홍콩은 중국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공급을 미국이 제한하겠다. 그러는데 홍콩에 뭐 그 외환보유고 한 4천억 불이면 충분히 이 일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이미 넘치고 만약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HSBC나 스탠다드 차타드나 뭐 중국은행들한테 달러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중국 본토가 달러를 공급하면 되는 거죠. 이미 3조 1천억 달러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달러 패그제 푼다 뭐 어쩐다 하는 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홍콩의 자체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고 중국 본토에 3조 1천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 패그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뭐 그렇게 되면 홍콩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다 도망가고 또 금융기관들 다 도망갈 거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홍콩이 금융중심의 위치를 잃게 되면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동경으로 금융기관들이 대거 이제 이전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금융중심지가 아시아에 이제 새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거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홍콩에 다 나가 있는데 지금 홍콩 보안법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공장 그 법인 빼겠다는 금융기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송도나 뭐 여의도로 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한국 금융기관들이 과연
송도나 여의도로 법인 옮길 거냐. 그렇게 보면 되네. 그렇게 예. 보면 뭐 답은 아주 심플한데. 근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냐면 홍콩의 금융 기능이 2013년을 기점으로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2013년까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유입 창구로서 홍콩이 중요했는데 예. 2013년부터 중국은 FDI,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예. 중국이 밖으로 투자하는 ODI가 더 커요. 아. 그래서 2013년 이후로는 이 금융기관들은 중국에서 나오는 돈을 이걸 받아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홍콩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홍콩에 지업하려면 이제 여기서 아이비리그 나온 영어 잘하는 MBA들이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좋은 대상이었는데 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레코멘데이션 레터 써달라고 교수님 뭐 그래서 추천서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예. 조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만다린을 얼마나 하냐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어를 얼마나 플루언트하냐가 이게 1순위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홍콩 HSBC에 있는 직원을 하나 아는데 만다린하고 일본어하고 영어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예. 이제 돈은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외국인이 돈을 줘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이 과정에서 홍콩이 돈을 먹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중국의 돈이 밖으로 해외를 투자하는 요 과정에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의 언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 그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홍콩의 금융기관이 약화가 되면 한국이나 동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해나 심천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아, 오히려. 그러면 뭐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별 반응을 안 보는데 지금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홍콩의 달러 페그제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주로 인터넷이 많이 갔는데 예. 이거 다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고 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그 중국의 이제 인터넷 기업 왕이라는 이제 큰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징동이라고 넘버 2인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했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 지금 홍콩에 재상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 퇴출하는 회사들의 해방구를 홍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홍콩은 아시아 최대 인터넷 전문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시아에 인터넷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그냥 사면 되는데 예. 이게 다 빠져서 홍콩으로 오게 되면 홍콩 시장에 돈을 들고 와서 사야 되는 거죠. 홍콩 금융이 강성해지고 미국 금융이 떨어지는 그런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아시아의 이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을 홍콩에다 만들므로 인해서 투자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중국은 그런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홍콩 뭐 보안법이나 뭐 제재로 인해서 홍콩 시장의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예. 그런 그 실물 경제에서의 타격이라든지 또 이제 금융에서의 충격이 지금 미국이 하는 정도 그 정도로 갖고서는 충격받지 않는다. 그게 홍콩 시장이 강한 이유입니다. 중국이나 홍콩이 정말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그 버틸 수 있는 힘도 대단하다, 단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강선모님은 뽀샵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증시 현재 상황을 2000년 IT 버블 붕괴 전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자산시장의 거품이 돈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에브리띵 버블이죠. 에브리띵 버블이다. 예. 모든 곳이 다 버블이다. 그렇죠. 예. 지금 모든 나라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그 경기 부양책이 GDP의 10% 밑으로 이 돈을 푼 나라가 없어요. 뭐 여차하면 25% 30%까지 풀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다 에디셔널리 더 풀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버블이죠. 우리가 2,000조 원, 1,900조 원이 GDP라고 하면 190조 원 정도 풀었습니까 지금? 우리 뭐 그 사이에 30조 무슨 40조, 50조 막 계속 그렇죠. 그렇게 하긴 계속 했네. 했죠. 우리도 거의 10%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0% 넘죠 우리도. 그렇군요. 우리 증시는 근데 이렇게 2200선에서 뭐랄까요? 뭐 체한 듯이 올라가지는 않고 또 해외 자금이 중국처럼 그렇다고 확
뭐 밀려 들어온다 이런 느낌도 없고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최근 몇 년간의 한국 증시의 강세 예. 그리고 이제 금융가치 뭐 작년부터는 다른 현상이지만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은 이것은 중국이라는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예.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증시는 뭐 표현을 하자면 그 모진 놈 옆에 있다 돌 맞는다. 모진 놈이 중국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그렇게 와서 주식을 많이 샀고 비기트를 한 종목들을 보면 전부 중국 수혜주입니다. 화장품 예를 들어서 철강, 자동차 뭐 이런 이제 그 그랬습니다. 회사들이 예. 다가 이제 중국 특수인데 문제는 그러면 왜 중국에 있는 종목을 그냥 사면 되지 한국 주식을 사냐면 중국이 그 사이에는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서 금융시장이 예. 직접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돼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뭐 닭 대신 꽁을 사자. 뭐 속담에는 꽁 대신 닭이라고 예. 하지만 예. 중국의 이 소비 확대, 내수 확대 수혜주를 다이렉트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간접적으로 세계 최대의 수혜를 보는 것이 바로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거산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작년부터 보면 뭐 중국 시장에 기관들도 한도가 풀렸고 개인들도 후sen 강동을 통하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다이렉트로 사면 되지 굳이 간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그 사이에 똑같은 철강주를 샀다고 하면 중국의 바오산 철강을 사면 되는 것이고 예. 인터넷 회사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MSCI 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들의 경우는 아시아에 예를 들면 20%, 유럽에 뭐 30%, 미국에 50%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게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포션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해서 세계 3대 지수 MSCI, 그 FTSE, 다우존스, S&P 예. 이 세 개 지수에 중국이 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시장, 이제 그 신흥시장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중국하고 똑같은 신흥시장에 포함이 돼 있고 예. 이 신흥시장에서 한국 포션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렇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놈이 10이 더 밀고 들어오면 근데 우리는 그게 사이즈가 훨씬 커. 그래서 우리는 예. 반드시 20%에 10%만큼 예를 들어 2%만큼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이건 머스트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왜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를 반도체에서 저렇게 이익을 많이 나는 회사를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제 때려 예. 파냐는 것은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이게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한국 포션을 일정한 비중만큼 중국이 편입되는 만큼 줄여야 되는데 줄일 때 조그마한 코스닥 기업 10개 줄이는 것보다가 삼성전자를 줄이는 것이 훨씬 쉬운 거죠. 아까 그 말씀하셨던 3대 요인 중에 하나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그 30대 이하의 젊은이들 그다음에 노랑머리 외국인들 그리고 펀드라고 말씀하셨는데 펀드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었던 거군요. 당근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미 투자가들이 전체 시장 유통시장이 한 85% 90%를 차지하고 기관이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개미들 동향이 중요했는데 이번 이제 2019년 20년에는 개미는 의미가 없어지고 첫 번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예전에 한국처럼 이것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뭘 사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블루칩들의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이제 2원짜리 이하의 그 저가 잡주 뭐 캐산독이라고 그러죠. 예. 이 쓰레기주들이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이제 난리를 쳤는데 예. 이번 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다. 이거 술래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술래사의 예. 시가총액이 지금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아십니까? 어느 은행이죠? 시리뱅크 뭐 이게 아니고요. 예. 공상은행입니다. 중국에. 전 세계 은행 랭킹 1, 2, 3, 4등이 전부 예. 중국의 국유은행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중국의 공상은행의 시가총액을 마오타이가 넘어섰어요. 술을 파는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블루칩에 대한 이제 수요. 어떻게 보면은 뭐 꾸준한 소비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코카콜라를 워런 버핏이 스타가 된 것은
코카콜라 사서 20년 갖고 있었던 60배가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예. 근데 코카콜라는 미국인 3억 2천만 명이 먹는 음료수인데 예. 그건 매일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에요. 예. 근데 마오타이는 비싸서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는데. 마오타이 되게 비싸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시진핑이 부정부패 단속을 하면서 마오타이의 수요가 한 40-50% 이제 공무원들, 군인들 다 못 먹게 했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예. 줄었다. 예. 그렇죠. 가격이 대폭락을 하니까 예. 마오타이 한 병에 보통 한 뭐 30만 원에서 40만 원 예. 정도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의 소득 수준으로는 그거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마오타이가 가격을 낮췄어요. 반토막을 낸 거죠. 아. 그래서 단가가 떨어지니까 나도 한번 이제 좋은 술 마셔보자 하는 욕구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최근 이제 한 7년 사이에 시진핑 집권 이후에 드디어 중국도 소득 수준이 $10,000를 넘어갔어요. 예. 소득 수준이 확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단가는 떨어졌고 소득 수준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확 늘어난 겁니다. 아, 이게 소주만 먹다가 맥주, 양주 먹게 되는 그런 시절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럼 왜 그 다른 나라 술은 그렇게 안 사고 저렇게 샀냐 그러면 마오타이는 그 재무제표를 보면요. 선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을 먼저 갖다 받고 한 달 뒤에 석 달 뒤에 6개월 뒤에 물건을 받는 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현금 예. 뭐 기업이 장사를 해서 남긴 현금이 100일로 가면 예. 이 마오타이 같은 회사는 그 현금 말고 플러스 먼저 받아놓은 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 선수금이 이게 60% 70%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플로가 정말 2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 그리고 최근 2-3년 사이를 놓고 보면 전 세계가 다 돈은 계속 풀었지만 기업들은 유동성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캐시플로우가 원래 보여지는 캐시플로우보다 플러스 60% 80%의 현금이 더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배당을 마오타이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눈에 보면 그런 캐시플로우가 좋고 그리고 미국이 3억 2천만 명의 코카콜라 먹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60배 올라가는데 중국의 그 마오타이를 마시는 사람이 뭐 5천만이 되겠습니까? 1억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14억명까지 가려면 포텐셜이 무지하게 크다. 이렇게 이제 로직을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산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대중화된 마오타이주가 나오고 그렇게 되겠군요. 나중에 나왔죠. 되면. 나왔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만약에 이제 중국 증시를 바라본다면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뭐 11월 이전까지는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포스트 트럼프 리스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역 전쟁은 뭐 그 사이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지금 2라운드는 이것은 이제 기술 전쟁, 금융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뭐 대선의 구도를 놓고 보면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역대 최근 6명의 대통령 중에서 집권 4년 차의 지지율이 이 조지 부시 대통령 하나를 빼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5명 대통령보다 낮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금년 11월에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뭐 금년 아마 3월 달까지는 미중은 무역 전쟁은 제껴놓고 코로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4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그때 서로 욕하는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너 때문에 그랬다. 그 6월 달까지 그렇게 서로가 책임론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이랬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7월부터 10월 사이는 정말로 이 콜드워가 생기는 거 아닌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이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번 선거 전까지의 미중의 그 경쟁이나 뭐 이런 것의 양상은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 된다.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처럼 40% 30%대로 왔다 갔다 하면 중국은 대단히 거만하게
상대를 안 하는 쪽으로 나올 거죠. 석 달 뒤면 끝날 대통령하고 그렇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바이든을 추격하거나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 한 두서너 달 사이에 미국이 그렇게 세게 나왔지만 중국의 반응을 보면 아주 쿨해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부통령, 뭐 국무장관까지 나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데 예. 중국의 시진핑, 리커창, 왕이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네요. 그래서 외교부 한 실장급인 대변인 정도가 나왔어요. 얘기를 하는 정도에서 그쳤지.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게 굴욕스럽다 미국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트럼프 지지율이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사이에는 트럼프 지지율 떨어지면 미국은 더 이제 세게 나갈 거고 예. 중국은 이제 이미 간을 봤기 때문에 더 쿨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김광민님은 소장님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 기업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회사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테슬라가 예. 샹하이에 세계 최대 공장을 지었어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 전기차는 이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 배터리 가장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는 국가가 사주고 예. 이 차 사는 사람은 껍데기하고 운전대만 사는 거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전체의 뭐 40% 50%가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예. 전 세계 정부들이 다가 재정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보조금을 화끈하게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예. 최대의 보조금을 주고 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중국은 PM 2.5 그래서 공기가 예. 나쁘기 때문에 이 석유 연료 자동차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의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보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CATL이라고 전기차의 배터리의 최대 회사가 예전에는 이제 뭐 비아디나 무슨 뭐 이제 한국의 LG화학이나 뭐 이런 회사였다가 예. 지금은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세계 1등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 바로 이제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채용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 시장이 커져버린 거죠. 우리 배터리도 사실 LG화학이랄지 삼성 SDI랄지 좋은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SK랄지. 최고, 성능 최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자기네 시장이 세계에서 최대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진입을 허용을 안 했던 거죠. 거기서 우리가 삼성하고 LG가 힘들었고 그 사이에 예. 철의 장막을 쳐놓고서 자기네 기업들을 키워버린 거죠.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배터리를 규제를 풀어준다 안 해준다 중국이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마침 또 그때 사드 사태가 나가지고 그 중국으로 갔었던 우리 외교 산업자원부 담당자들이 그냥 자리에서 앉지도 못하고 중국 정부 관료가 그냥 나가버렸대요. 사드 사태가 난 직후에 열린 회담이어서 그래서 그냥 무산이 돼서 그렇게 왔었던 그때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그 배터리가 조금 좀 풀리면 우리 기업들도 조금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런 점은 좀 안타깝네요. 중국이 예. 실력이 올라가서 최근에 예. 이제 그 한국 배터리도 그게 보조금 대상의 리스트에 넣어줬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사이에 자기네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과거에 뭐 자동차 그 수입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경쟁력 한참 높인 다음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0121님은 중국으로 직접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직접 투자 그럼 한안령 수혜주도 외국인 매수가 줄어드니까 예전만큼 못 오른다고 보는 게 맞나요? 그 최근에 이제 한안령 해제 얘기가 이제 증거에서 돌았는데 그게 예. 이제 Ctrip이라고 하는 온라인 여행사의 회장님이 그 상품 하나를 팔겠다.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영상 마케팅 요새 아주 유행입니다. 근데 우리도 한때 보면 이제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광고 나오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중국이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숏비디오 15초짜리 동영상이
우리 꼭 그 방망래 할머니가 동영상에서 히트한 것처럼 최근에 중국에서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하나가 나와서 예. 자기가 농사지은 이제 농산물을 파는 것을 보냈더니 예. 4억 5천만 명이 보니까 매진이 4억 된 5천만 거예요. 명. 그리고 예. 이제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자기는 재고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그 재고 창고에서 거기서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이 물건 이렇게 좋다. 그리고 이거 예를 들면 60% 할인해서 팔게. 예. 그래서 이거 재고를 다 스탁아웃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것이 한 게 유행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시트립 같은 경우도 이제 사장님이 나와서 한번 하는데 거기에 상품 중에 하나가 한국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 여행을 오는 건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가 가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네요. 14일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2박 3일, 3박 4일 여행 왔다가 14일 동안 회사도 못 나가고 격리하는 것을 과연 선택할 수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성이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한한령의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한령이 해제가 되려면 적어도 의미 있는 국가기업, 국유기업이 제재를 풀거나 예. 뭐 이런 것이 있든지 뭐 확실한 한한령은 뭐 국가 최고 지도자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민간 기업의 CEO가 무슨 상품 팔아서 한한령 이런 것은 뭐 크게 의미를 사실은 부여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6월 중 뭐 시진핑 방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연기되고 뭐 이래서 지금 벌써 7월입니다만은 가을에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앞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계속 오르는 겁니까? 오르는 쪽에. 글쎄요, 뭐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은요. 그 2015년에 지수 뭐 1,600에서 5,000까지를 단숨에 가는 바람에 예. 그 중국에서 폭등 폭락 여기에 그렇죠. 이제 예. 샥을 크게 받아서 예. 앞으로는 대폭등 대폭락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주일 사이에 15%씩 올라가는 이건 누가 봐도 급해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천천히 가자. 이제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펀드 발매를 5조짜리 이상은 하지 마라. 요게 이제 시그널입니다. 오늘 아마 주가가 조정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땐 정부 당국이 한마디 한 그거. 그게 이제 정부는 너무 빠른 거다. 요렇게 이제 시그널을 준 거로 보여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처럼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인덱스가 얼마나 올라가냐 뭐 이것보다는 예. 아마 섹터별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예. 이제 최근 뭐 한 2년 동안은 중국의 내수주들이 어마어마한 아까 말씀드렸던 백주 회사가 예.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보다 더 커지는 이런 쪽에서 이제는 아마 이제 기술주 테크 예.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조금 이제 옮겨가는 뭐 그런 패턴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기술주, 테크, 금융 쪽으로 조금 매기가 옮겨가고 정부가 이 증시 자체가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막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어떤 정책이라고 본다면 그게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지난번처럼 그런 폭락은 정부가 절대 자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대표 선수들을 집어넣어서 예. 이제 시장을 바치는 예. 그걸 이제 2015년에 했고 예. 그 국가 대표 선수들이 여전히 지금도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액션만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폭락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뭐 그 유동성이 우리처럼 부동산을 계속 막고 있어서 이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진놈 옆에 있는 우리나라인데 그쪽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과 뭐 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자체 자금만 가지고 뭐 유동성은 뭐 있다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자금의 해외 이전이 지금 급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장에 그 지지 세력이 이제 동학개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예. 하는데 문제는 동학개미도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만 돈은 낮은 데 높은 데로 가요. 우리 성장률이 지금 1% 이러고 예. 있고 금리 1% 0% 이래 버리면 소위 말하는 재패나이제이션
금융에서 재편화 이제 일본이 한 2, 30년 동안 제로 예. 1% 성장하면 돈이 전 세계로 나가듯이 우리도 그 피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좀 생각의 발상을 달리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상품하고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예. 이제는 돈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돈을 수출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돈을 이제 적절히 잘 투자를 해서 그렇죠. 예. 금융 투자를 잘해서 실물 경제 쪽은 한국 경제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조업에서 최대 경쟁자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지금 이제 뭐 기술력의 향상, 또 정부의 지원, 경기 회복의 속도가 빨라요. 예. 빠르고 지금 앞으로 경쟁은 뭐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첨단 기술에 승부를 하는데 지금 미국,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반도체 하나 빼놓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월등한 우위에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보이지 않아요. 반도체 하나 정도를 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각각 나눠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이제 정말로 이 물 빠졌을 때 실력 드러난다고. 예. 저게 지금 같은 이제 경기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업, 그 기업 예. 실적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 뭐 한 2년 사이에 뭐 한국에서는 중국 위기론, 뭐 이제 붕괴론 이게 유행을 너무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보는 바람에 중국에서 저렇게 돈이 몰리고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그걸 놓치는 것은 이건 이제 우리로서는 패착이죠. 우리의 금융 투자가 좀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중국은 뭐 지금 우리가 92년에 그랬던 것처럼 시장 개방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크게 돈을 벌었죠.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도 지금 금융 개방을 했는데 금융 개방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케이스를 보면 금융 개방 초기에 주가가 폭등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금융 개방을 했을 때 이 사고가 안 난 나라도 없고.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나중 문제고 당장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에 이제 잘 나가는 산업하고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나라를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잘 나가는 기업, 산업을 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산업이나 기업을 이걸 리서치하고 이걸 제대로 이제 팔로우 해주는 게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먹는데 이제 우리가 구글이나 뭐 이건 잘 알겠는데 예. 중국의 회사들은 이 원수 같은 중국어가 안 돼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예. 그 중국이 그 첨단 기술에서 이제 빨리 미국을 캐치하게 되면 예. 중국 산업과 기업을 피터지게 공부하면 그게 바로 돈이다. 우리 증권사들이 좀 들어가서 그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금융 투자를 하려고 한 10년 전부터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10년째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그러고만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의 생각이 중요한데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증권사 지점을 대거 없애고 이제 뭐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지점을 없애는 숫자만큼 리서치 애널리스트 투자를 늘려야 돼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예. 대세는 전부 미국 투자, 중국 투자를 하게 되면 예. 미국 산업, 미국 기업, 중국 산업, 중국 기업을 투자하는 애널리스트들 대거 늘리는 것이 답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리서치를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계속 줄여나가니까 예. 국내도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것이고 해외는 거의 커버가 안 되는 것이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는 경제쇼 플러스 아시죠? 이번 주에는 이광수 위원과 부동산 이야기 나눕니다. 무주택자들의 집 사는 타이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시사계 황태자 최욱입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냐고요? 아침엔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먼저다. 막걸리처럼 속이 뻥 뚫리는 방송 모두 애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